예, 그래서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정리를 드릴 거고, 오늘 뭐 장 조정받았다고 해서 또 일부 거래소 대형주들 좀 올라가고, 또 일부 뭐 히토류 관련주도 올라가고 막 이래가지고 정신없이 또 이제 뭐 급등락 나오는 종목들로 막 여러분들 관심이 옮겨질 거로 저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장이 움직이다가 이렇게 종목들이 다른 종목으로 이제 매기가 살짝 움직이고 다른 종목이 막 가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제일 힘들어하고 제일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급등 나오는 종목군들 보면은 이성을 잃어요. 이성을 잃습니다. 그래서 막 쫓아가요. 그래서 항상 뒷북 치는 거고요. 물론 히토리 관련주들의 강세가 생각보다 강하게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은 변수가 있어요. 변수가. 미중 간의 무역 마찰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과거에도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단행됐을 때도 실질적으로 히토리를 무기로 쓴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계속해서 뭐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내지는 미중 간의 냉전이 이루어지면서 히토리 사용 가능성이 있다라는 재료를 핑계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좀 너무 심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 뒤에 맨 나중에 누가 속된 말로 개피 봅니까? 개인들만 개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북경협주들 물론 아직 밀리진 않았습니다. 그죠? 밀리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남북한 간에 뭐가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냥 많이 올라가지고 그냥 핑계대고 그냥 뉴스 같은 거 세력들이 흘리고 나서 그냥 땡긴 거란 말이에요. 워낙에 장세가 복잡하다 보니까 이슈 같은 거 그냥 흘려버리고 지들이 땡기는 겁니다.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데, 얘네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중에 뒤에 따라갔던 종목군들은 지금 힘들죠, 여러분들. 저 뒤에 누가 있는 겁니까? 개인 투자자들만 힘든 과정들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괜히 이런 거 잡아놓고 있다가 주도주들 못 잡고 주도주를 중심으로 꾸준하게 가는 그 장세에서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걸 아시고, 제가 오늘 시장의 흐름들을 다시 한번 짚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강세를 보였던 일부 섹터에 대해서 분석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일 이후 시장에서 또 주목을 해야 될 그런 섹터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시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제가 다시 한번 짚어 드릴 거예요. 그 흐름들을 아시고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방송은 엠벤골드 무료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자, 유튜브를 통해서도 녹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방송 끝나고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도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내용들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오늘 장세 정리를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내일 이후 시장에 대해서 또 전망을 드릴 겁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일부 섹터들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미 시장 중심에 있었던 IT 섹터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릴 테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장은 아직 강세장이 끝난 게 아니다. 강세장은 아직은 2단 상승이 시작됐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드렸었죠.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매일경제TV 한규수 대표고요. 자,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요 프로필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따라오시기 바라고요. 자, 우선 지금 시장은 바뀐 게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들을 세워드리면서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드렸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은. 예. 시장의 기조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바뀐 게 없습니다. 시장 기조가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자, 종목 보시면 코스피가 플러스 강보합선에서 마감이 됐죠. 그죠? 강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올라와서 매물들이 좀 나오고 코스닥이 좀 약보합선 밀리다 보니까 분위기가 안 좋은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코스피 신고가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코스피가 강세를 보이고 코스피가 상승세를 보여야 코스닥도 더 간다라는 얘기 해드렸었고, 일단 코스닥 시장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코스닥으로 들어갔던 자금들이 상대적으로 들어올랐던 거래소 대형주 쪽으로 들어왔고,
오늘도 거래소 대형주를 중심으로 일부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그죠? 그러면서 일부 종목군들은 선별적인 반등세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시장은 지금은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종목 중시로 반등이 나옵니다. 이 흐름은 어디서 나오느냐? 미국 증시에서 나온 겁니다. 나스닥 지수가 강세 급등 출발 후에 강보합선까지 밀려서 마감됐죠. 그동안 상대로 많이 올랐던 나스닥 지수가 급등 출발 후에 강보합선까지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되밀린 폭이 커요. 나스닥이. 왜?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고 직전 고점이 왔기 때문에 이제 급등에 따른 경계감이 늘어나는 겁니다. 반면에 다우지수는 그동안 별로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밀리긴 했어도 윗꼬리에 살짝 정도 다를 정도로 주가는 밀리지 않았습니다. 탄탄 하반격이죠. S&P 500 지수도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윗꼬리 달리고 약간 작은 음봉입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들어올랐던 S&P 500 지수가 밀집대를 뚫고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얘기고, 다우지수도 밀집대를 뚫고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한국 증시도 그래서 코스피는 신고가를 기록한 겁니다. 미국 증시를 따라서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코스피가 반등에 나선 거예요. 많이 올랐던 코스닥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음봉이 좀 나오는 겁니다. 끝난 겁니까? 안 끝났다라는 것을 또 한번 얘기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안 끝났어요. 시장 안 끝났습니다. 그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물론 내일 이후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악재가 나오거나 이러면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나오지도 않은 악재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또 나오지도 않은 걱정을 가지고 무섭다고 선제적으로 주식을 던져버리고 도망가면 주식으로 언제 돈 벌 겁니까? 그죠?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라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나오지도 않은 재료, 나오지도 않은 그런 악재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공포감 가지고 주식을 던져버리면, 잘 가고 있는 주식을 던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땅치고 통곡을 한다. 여러분들 땅치고 통곡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건 정말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땅치고 통곡할 정도면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주식시장에서요, 그렇게 내가 팔고 나서 그 다음날 올라가면 진짜 땅치고 통곡할 정도로 정말 억울합니다. 네, 맞죠, 여러분들? 맞죠? 이상하게 내가 무서워가지고 팔고 나면 그 다음날 날아가 버려요. 네? 진짜 땅치고 통곡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요. 제가 얘기했죠. 주식은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느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느낌은 그냥 막연한 공포감을 줄 뿐이에요. 예, 어서오세요. 절대 주식은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이 투기가 아닌 이유, 주식은 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투기가 아닙니다. 주식은 투자입니다, 투자. 저 미래에 이 종목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예측이 충분히 가능해요. 물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출렁출렁거릴 수가 있겠고, 요 작은 등락은 예측하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현재 위치에서 이런 출렁거림이 나오다가 저 뒤에서는 이만큼 갈 거다라는 걸 어느 정도 충분히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그래서 투자인 거예요. 여기는 투기입니다. 하지만 이 뒤를 보게 되면 이게 투자입니다. 충분히 시장 분석과 기업의 펀더멘탈 분석을 통해서 미래의 가치를 충분하게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투자인 겁니다. 예, 어서오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큐 한 큐를 통해서 다 확인시켜 드렸잖아요. 지금 이 장은 무너지는 장세가 아니다. V자 반등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장세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종목에 집중을 해라. 미래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에 집중을 해라. 그래서 종목군들이 대박이 터지는 그런 시세가 분명히 나오고 있다. 가다가 하루 정도 조정받았다고 절대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죠? 응? 드디어 한 교수의 한 큐에서 100% 초대박 수익 종목이 나왔습니다. 두산 비올셀이 106%. 그죠? 이 종목은요, 코로나19가 터질 때부터 제가 여기서부터 한 2번 정도 또 얘기를 했었던 종목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밀렸었죠. 그리고 나서 바닥을 다졌을 때 여기서, 이때 5월 26일 여기서 매추천이 나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단숨에 106%가 나온 겁니다. 4월 28일 날 딱 한 달 만에 100%가 넘어가는 흐름을 보인 거예요. 뭡니까? 바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알고 이 회사의 기업 가치와 성장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기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투자인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 급등할 것이다? 그렇게 안 하죠. 얘는 여기다 여기서 잡아놓으면 조만간에 출렁거리다 갈 겁니다 라는 겁니다. 조만간에 출렁거리다 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길목을 잡아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한 큐에서 길목을 잡을 종목들을 방송을 통해서 꾸준하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급등주 추격 매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스치면 상한가에서도 일부 급등주에 대해서 뭐 얘기들을 많이 하고 분석들을 많이 하긴 합니다만, 저는 굉장히 단기 급등한 이슈 종목들은 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급등한 종목들 추격 매수하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중간에 변동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도 대응하기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급등한 종목들은 급등하기 직전에 주식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투자인 거예요. 투자인 거고, 투자는 분명히 미래의 가치를 분명히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터지고 나서 쫓아갈 필요 없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중간 바닥을 다지고 안전한 위치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터지기를 기다리는 게 바로 주식 투자예요, 여러분들. 바로 제가 얘기했죠. 지금 이 장세는 단기적으로 오른 상태에서 약간 쉬어가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단기적으로 오른 상태에서 2단 상승이 지금 시작되는 과정입니다.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 특히나 코스피를 중심으로 중간 바닥을 다지고 2단 상승이 시작되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는 구간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가서 2단 반등이 시작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터지기 전에 유망 종목에 대해서 저가 매집을 하고 길목을 지켜라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계속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코스닥은 좀 올랐죠. 코스닥은 좀 올랐습니다만 마찬가지죠. 코스닥도 많이 올랐습니다만 올라서 요런 기간 조정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코스피하고 더불어서 이제 본격적인 2단 상승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급등했을 때 추격 매수가 안 되면 갔다가 쉬었다가 다시 갈 때 초기 구매를 공략하는 게 주식 투자의 기본이에요. 제가 매매하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한 매매 기법입니다. 근데 코스닥이 이만큼 올라갔단 말이에요.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이제 시작한다라는 그런 신호탄이기 때문에 뛰는 말 위에 올라타라, 움직이는 종목에 주목하라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가가 그리고 맨날 급등만 합니까? 좀 올랐으면 이렇게 좀 쉬었다가 또 가고 쉬었다가 또 가고 이런 게 주식이에요. 여러분들, 쉬지 않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흐름들을 분명히 알고 이 시장에 대해서 무서워하거나 공포스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두산 피얼셀, 그리고 삼성 SDI 같은 종목들, 오늘 제가 삼성 SDI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 큐를 통해서 리뷰를 해줬습니다만, 직전 고점 돌파했죠. 사상 최고가 돌파했죠. 그냥 못 갑니다. 이렇게 등치 큰 종목들은 그냥 못 가요. 하지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짧은 조정 장세를 보고 나서 중장기 2단 상승이 나올 겁니다. 일단은 우리는 아침 초장에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눌림 조정이 나올 때 분명히 다시 재매수를 할 건데, 그 타이밍상 재매수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2단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치예요. 그죠? 거보세요. 홍은재님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홍은재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들. 네. 저는 주식은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 시간은 절대 불필요합니다. 남들보다 빨리, 남들보다 급하게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박수 치시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시네. 옆에 계신 분들, 동료분들 축하해 주셔야 여러분들도 축하 받을 수 있습니다. TV만 보시고 저렇게 잘 버티고 계신 거 보세요. 수익 나오고 계시잖아요. 어쨌든 간에 손실 없이. 응? 응? 근데 좀 보세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진짜 정말로 조금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좀 있으면 진짜 축하의 박수를 칠 수 있는 상황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 응? 60만원 적은 돈이죠?
뭐 주식 하시는 분들이 뭐 몇 억씩 하는데 60만원이 돈이겠습니까만은 60만원 땅 파보세요. 제 지론하고 비슷합니다. 저는 우리 회원님들도 계시지만 저는 주식 투자하면요 단돈 1000원을 남기더라도 남기는 매매를 합니다. 예? 애지간하면 손절하잖아요. 손절할 것 같으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단돈 1000원이라도 남기는 그런 매매로 갑니다. 예? 단돈 1000원이라도 남기는 그런 매매를 합니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잘하신 거예요. 지금 5G 들고 있다가 다 포기하고 다 던지고 현금 만든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응? 많습니다. 그래도 수익 나셨잖아요 여러분들. 응? 그러세요. 아니 어제도 한규수의 한큐 종목들 보시고 그 종목들 보시면서 수익 내고 오신 분들 어제 많이 오셨어요. 응? 어제 많이 오셨습니다. 종목이 막 한두 개가 터졌어요 여러분들. 응? 그죠?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장난 아닙니다. 제가 한교수의 한큐에서 여러분들 단타 치러 갑니까? 단타 치지 말라고 하죠? 단타 치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분명히 주도주를 중심으로 중기 대시세를 내는 사람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대시세가 나는 종목들 조바심 내지 마세요.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돼요. 시간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지 않고 여유를 갖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장에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오신 분들, 예, 어제부터 오늘까지 오신 분들, 자, 아카시아장님 어서 오시고요. 환영합니다. 네, 자, 어서 오시고요. 이분들이 지금 남들보다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새로운 시세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고, 제 얘기에 따라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면서 따라오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위키미키님,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고요. 자, 그리고 자, 지아님도 오늘 오셨죠? 자, 지아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자, 뭐 너무나들 많이 오고 계셔서 제가 뭐 일일이 다 인사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자, 그래도 인사 드릴 수 있는 분들 해드리겠죠. 안젤라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자, 럭키연경님, 자, 관계토님 오셨고요. 오늘 유대맘님, 예, 켈리님,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요. 자,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자, 홍콩스타님, 예, 자, 수혜님 반갑습니다. 자, 잘 오셨습니다. 자, 이 분들도 어제 오늘 다 오신 분들이고, 이분들을 중심으로도 이제 종목 매집이 오늘 진행되고 있는데, 시황 얘기 지금 어제도 해드리고 오늘도 해드리고 있는 거 똑같은 얘기가 또 반복적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반복적으로 진행이 될 건데, 자, 설명 드릴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장을 보시면서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좀 더 안정적으로, 좀 더 확실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꼭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어요.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시장이 바뀐 게 없거든요. 응? 시장이 바뀐 게 없어요. 응? 시장이 바뀐 게 없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시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수가 저게 뭐죠? 뭐 링크인가요? 네. 자,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아까도 한규수의 한큐를 통해서 삼성 SDI라는 종목이 신고가 직전 고점 돌파에 따른 숨고리기를 보이고 나서 중기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줬죠. 일단 시장은 그렇잖아요. 단기적으로 올랐으니까 쉬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종목이고 아무리 대시세를 주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특히나 최근에 여러분들 코스닥 종목군들 중에서 반도체 장비들 중에서 SNS텍 같은 종목군들은 엄청난 시세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응? EUV에 관련된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엄청난 시세가 나온 종목입니다. 이미 1차 상승 후에 조정 받고 또 가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가는데 보세요. 가랑비 어쩌시 가는 겁니다. 그죠? 결국은 계속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안 가요. 중간중간에 한 번씩 확확 흔들어대고 개인 투자가들 무섭게 하고 뺐다가 또 가다가 눌림도 나오고 눌림 나오고 깰 것처럼 하다가 아침에 시초가 갭 출발 후에 그냥 폭등이 나버립니다. 주식은 한꺼번에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겁니다. 지금 증시는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보세요. 시장이 코스닥은 여전히 정별 상태에서 5일선도 안 깼어요. 5일선도 안 깼는데 뭐가 무서워요.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코스피는 신고가입니다. 뭐가 무서워요. 미국 증시도 나스닥 지수도 뭐 가서 갭상 수출바로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왜 무서워요? 이미 국내 증시가 어제까지 미국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서 매물을 좀 받은 것도 있고요. 미국 증시에서 다우지수하고 S&P 지수가 상대적으로 못 올랐기 때문에 얘네가 어제 강했고 나스닥이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코스피가 강해서 코스닥이 조금 상대적으로 약한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마셨죠. 코스피가 위미하게라도 올라가줘야 코스닥이 더 간다라는 얘기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신고가를 기록하는 상태면 조만간에 코스닥은요. 이번에 이 눌림 주고 나서 지금은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죠. 앞으로 이런 반등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이런 반등 또 나와요. 이런 반등 또 나옵니다. 가서 미미하게 오르다가 이런 반등이 또 나온다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시세가 더디죠. 이번에 올라가는 반등은요. 요때 반등보다 훨씬 더 주가가 탄력이 좋아요. 그냥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 좀 주가가 좀 올랐다가 좀 쉬어가는 과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DBI텍 보시면 DBI텍이 올랐다가 완만하게 올랐죠. 반등이 강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조금 있으면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더 탄력적인 반등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거래소 시장에 뭐 조선주도 올라가고 또 히토류 관련주 올라가니까 뭐 걔네들 쫓아가려고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세상에 1800개 종목들 중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다 어떻게 매매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가들이 항상 뒷북을 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맨날 움직이는 종목만 쳐다보거든요. 대박 시세는 안 움직이는 종목에서 나오고요. 안 움직이는 종목 중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기다릴 때 대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제가 이 한 교수 한 큐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들을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가 자랑도 자랑이지만 근데 제가 얘기했죠. 자랑보다는 어디서 종목군들을 매수를 하고 어디에서 방송에서 추천이 나갔는지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응? 남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완전 생바닥권에서 시황을 보고 이 KMW 같은 종목들은 5G 관련주로서 너무나 좋은 종목이고 시장이 폭락지 양세가 나왔습니다만 얘네들은 그동안 별로 오른 게 없어서 조정폭도 적어요. 그렇지만 시장이 살아날 때 상대적인 저평가 종목과 대장주기 때문에 이런 바닥에서 시장을 보고 매수를 한 겁니다. 가서 지금은 쉬었죠. 근데 2단 반등 가능성을 제가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라고. 또 테크인뿐만 아니라 시젠 같은 종목들이야 뭐 마찬가지죠. 이제 눌림에서 바닥 타는 시젠도 타임이 기가 막혔죠. 여러분들. 중간 바닥 따지고 싹 올라올 때 여기서 추천 들어가고 그 다음 상한가 들어갔죠. 종목에 대한 매매 포인트를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급등한 종목군들을 쫓아가느냐 아니란 얘기입니다. 초기 종목 그죠? 초기 종목 그런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슈프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올랐을 때 추천했습니까? 여기에요. 여기 여러분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급등한 종목군들을 가지고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종목에 대해서 초기 구매를 노리든가 길목을 잡는다. 결국에 유니쌤도
저렇게 신고가 계속해서 나오는 형태가 되고 있고, 자, DBI틱도 마찬가지죠. 완만하게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얘도 좀 늦게 잡긴 했습니다만 초기 국면의 추세가 살아있는 선에서 잡은 겁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어제 장대 한번 세웠죠. 다 보세요. 삼성의 시대도 초기 국면, RN테크놀로지도 얘는 바닥에서 안 잡았습니다만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죠. 바닥을 탈출하고 중간 바닥을 다지는 과정에 나간 겁니다. 지금 폭등이 나왔죠. 그래서 88% 나온 겁니다. 보시라고요. 어디에요, 여러분들? 여기에요, 여기. 제가 항상 하는 소리가 제발 급등한 종목들 쳐다보지 말고 급등할 만한 종목을, 급등한 종목을 쳐다보지 말고 급등할 종목을 잡으시라고. 급등한 종목을 잡지 말고 급등할 종목을 선침해라는 겁니다. 이게 주식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주식이고 이게 투자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지금 지수가 코스피가 갔다가 2단 반등이 이제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 어떻게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급등할 종목을 지금부터 선침해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 보세요. 급등한 종목을 쫓아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수산피에서도 바닥 탈출 눌리면 여기서 잡은, 그죠? 그러니까 한 방에 요즘엔 종목 잘 잡으면 시장이 이렇게 좋기 때문에 한 방에 터지는 장입니다. 그죠? RN테크놀로지 그랬잖아요.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길목을 잡아라. 터진 종목을 보지 말고 앞으로 터질 종목을 길목을 잡고 선침해를 하라.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시장은 아무 이상 없습니다. 미국 증시도 살아있고 한국 증시도 살아있습니다. 적어도 좀 단기적으로 올라가지고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걱정이 되더라도 적어도 이 단기적인 미국 증시, 특히나 나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적어도 이 단기 상승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지레짐작 가서 먼저 걱정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라고 하는 거를 전문가들이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추세 매매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추세 매매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다가 이렇게 조정이 좀 길어질 수 있거나 깊어질 수 있잖아요. 단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자는 5일선과 5일선에서 11선 정도까지 깨지더라도 중기적인 상승 흐름은 쉽게 깨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5일 평균선 중심으로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시장 쉽게 무너진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런 가운데 차트상으로 그렇다 치면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뭘 봐야 되는 겁니까? 아우, 맨날 하는 소리, 똑같은 매매입니다. 그죠? 맨날 하는 소리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강세 출발에 조금 음봉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미국 증시가 강세 출발에 음봉이 나왔던 이유가 뭡니까? 시황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미중 간의 충돌 가능성, 요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들. 미중 간의 충돌 가능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미중 간의 충돌 가능성이라는 얘기는 계속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들 나오고, 그러면서 휘토류 관련주 말도 안 되는 이유 가지고 땡겨버리고 그러버리죠. 휘토류는 무기로도 쓰지도 않았는데도 지금 주가가 벌어져 가는 겁니다. 워낙에 장세가 이슈 테마주들이 강하게 올라갔었던 장세이다 보니까 그 이슈 테마주들을 중심으로 세력들이 너무 많이 해먹어요. 건들지 마세요. 쫓아가지 마세요. 가장 뒤에 잡는 사람들은 우리 개인들인 것이고요. 그 꼭지에서 잡는 사람들은 정말 비참합니다. 잡아도 어디서 팔지도 몰라요. 휘토류 관련주들은요. 한도 없이 갈 것 같죠? 저 같은 전문가가 증권시장에서 29년 된 저 같은 사람이 잡지 말라고 합니다. 잡지 마세요. 주식 투자는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깨져야 돼요. 안 깨질 수는 없습니다. 깨지더라도 덜 깨져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1억을 가지고 주식을 했는데 반토막이 다 버려서 50% 손실이죠? 그럼 5천이죠, 여러분들? 5천입니다. 여러분들 1억 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100% 내야 돼요. 얘는 50% 깨진 거지만 얘는 100% 내야 여러분들 본전 찾는 거예요. 100% 수익 내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안 깨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깨지더라도 10% 안짝에서 깨지고 그러면서 복구하면서 가는 겁니다. 절대 투기 종목들, 그냥 이유 없이 올라가는 종목들, 차트도 모르면서 차트 보고 쫓아가는 그런 매매는 절대적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응? 미중 간의 충돌 가능성만 얘기가 나오고 있지 실질적으로 증시라든가 경제에 충격을 주는 강력한 악재는 없습니다. 아직은요. 나오지 않을까라는 공포 때문에 어제 미국 증시가 전강 후약으로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플러스는 다 유지가 됐습니다. 왜? 경계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온 게 별로 없거든요. 화웨이에 대한 제재, 그리고 중국의 이제 위안화가 지금 이제 7달러선을 넘었죠. 포치를 넘어섰습니다. 자, 7달러선 넘어선 부분들. 이러면서 분위기가 고조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무역 분쟁이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시장에서 얘기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부담스러워하는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얘기했죠.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올해 연말 재선이 대기하고 있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죠? 12월에 재선이 있는데 다시 재선에 성공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경제를 살려야 돼요. 경제의 바로미터가 증시입니다. 그죠? 트럼프가 맨날 자랑하는 게 뭐냐면 경제는 내가 살렸다, 증시도 내가 살렸다, 그겁니다. 역대 정권들 중에 경제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재선에 성공한 사례는 없다라는 거. 그것 때문이라도 트럼프는요, 미중 간의 이런 충돌 우려감이 있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지난번처럼 대규모 관세 부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단행하지 않는 이유가 지난번처럼 관세를 부과하거나 이렇게 되면 경제라든가 증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하는 겁니다. 대신에 국민들의 원성이 코로나19 때문에 안 좋다 보니까 그 관심을 어디로 끄는 겁니까?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미국 국민들은 중국을 상당히 많이 싫어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관심을 바깥으로 도는 겁니다. 중국을 때리면 미국 국민들이 시원해하거든요. 패권전쟁이니 얘기는 합니다만 그러면서 미래 패권전쟁 싸움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제가 보기엔 지금 현 상태는 그런 패권전쟁도 패권전쟁이지만 일단은 단기 관점에서는 정치적인 이벤트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적어도 트럼프가 재선에 진행될 때까지는 증권시장과 경기에 악영향을 주는 그런 액션을 취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증권시장이 한순간에 무너지거나 하는 그런 흐름들은 안 나와요. 그죠? 설령 가다가 돌발 악재가 나가지고 딱 무너지면 이게 정말 매도를 해야 되는 악재인지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인지 그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팔아야 되는 악재다. 과감하게 팔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살아있어요. 돌발 악재가 나올 것이다. 그건 여러분들 가슴속에 그냥 막연하게 있는 공포감일 뿐입니다. 안 나왔어요. 그리고 살아있고. 더군다나 코로나19 백신 기대감, 개발 기대감은 여전히 강합니다. 조금 급해요.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코로나 백신 기대감은 지금 나오는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빨라봐야 3분기 말 정도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저도 늦어도 4분기 안에는 백신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거로 저는 봐요. 치료제라든가. 워낙에 지금 위중한 상황이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백신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나올 거로 보고는 있는데 그 시점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겠죠. 저는 최대한 빨라도 아무리 빨라도 3분기 말 정도나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에 코로나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백신을 개발을 하고 치료제를 만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만들게 되면 글로벌 경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겠구나. 글로벌 경제가 본격적으로 살아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분명히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요.
지금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바로 코로나19가 잡히고 백신을 개발하면서 코로나19가 잡히고 그러면서 본격적인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등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연말까지 지금 현재 코로나 백신 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강세가 나오는 것이고 그 가능성은 높은 거예요. 여기다 중국이 지금 현재 무려 1254조 원 규모의 초대형 경기 부양 대책을 지난번에 양회에서 했고 미국도 추가적인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놓을 겁니다. 그죠? 이런 상태에서 시장에는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풀린 겁니다. 악재 없어요. 악재 없는 상태에서 경기 부양 대책 나오고 있고 유동성도 넘쳐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그죠? 예, 어서 오십시오. 잘 들어오셨습니다. 응?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 오시는 이 회원님들하고 여러분들하고 누가 하루 먼저 시장에 대해서 선점을 하고 대비를 하느냐. 제 목소리 드시면, 그리고 한규세 한큐 오늘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들을 보시면 뭔가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응? 뭔가 안 보이세요?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보이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면 안 돼요. 보이셔야 돼요. 보여야 되고, 그 시장의 흐름이 복잡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시장의 흐름에 대해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한다 못한다 하시더라도 지금 장세를 볼 때 여러분들은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한규세 한큐 어제 나갔죠? 어제 거. 자, 두산피어스 이건 유튜브 내용 나간 겁니다. 그죠? 두산피어스 104, 106%. 여러분들 언제쯤 100% 수익 한번 내보시겠어요? 언제쯤 100% 한번 수익 내보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테크인 같은 종목들 지금 아까 두산피어스도 그렇고 테크인도 지금 거의 됐죠? 테크인 100% 가까이 됐죠? 90몇 프로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나갔던 종목들도, 최근에 나갔던 삼성 SDI, 그 다음에 뭐 R2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 DBIT 이런 종목들, 유니센 같은 종목이 지금 또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테크인하고 PSK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얘네들 가고 나서 뒤를 따라가는 종목들이 다 급등이 나와요. 이게 뭐예요? 주도주만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여러분들 시장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죠. 오늘의 한 큐는 뭡니까, 여러분들? 어제 자, 본격 2차 랠리의 신호탄이다. 여기만 보셔도 돼요. 여기만. 예, 자, 어제도 신규님들 지금 전화 통화가 안 된다고 많이들 고생들 하셨거든요. 지금 통화 된다고 하니까 조금만 서둘러 주세요. 필요하신 분들은.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다들 아실 거니까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2차 랠리 신호탄이다. 근데 하루밖에 안 지났어요. 그러면 하루 만에 2차 랠리 신호탄 꺼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2차 랠리의 신호탄입니다. 라고 했다가 오늘 가다가 장이 살짝 눌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저가매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내일의 한수 반도체 2차전지 조정이형 저가매수 고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뭡니까? 주도주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셨죠? 잘 보세요. 코스피 지수가 지난 2003년에서 2007년 5년여 대세 상승장이 진행이 됐을 때,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코스피 지수가 2003년에서 2007년까지 5년여 대세 상승장 속에서 이때 시장을 주도했었던 핵심적인 주도주가 뭐였습니까? 바로 현대미포조선입니다. 2003년에서 2007년 대세 상승장이 진행되는 그 구간, 현대미포조선의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2003년에서
2003년에서 2007년 동안 주가가 어떻게 된지 보시라고요, 여러분들. 주도주는 한 번 만들어지면 그 대시세가 끝날 때까지 주도주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확인되셨습니까? 확인되셨습니까? 현대, 미포, 조선뿐만 아니라 삼성중공업도 그 시간 동안, 그 같은 기간 동안 1000% 가까운 폭등이 나온 것이고요. 주도주의 수익률은 50%, 100%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동안 제가 29년 동안 겪어본 결과 주도주는 아무리 적어도 300에서 500% 이상은 가는 게 주도주입니다. 삼성중공업 보셨죠? 삼성중공업과 얘네들 포스코 같은 이런 종목군들 중국의 산업발전에 따라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대시세를 기록했던, 참 포스코도 무려 76만 5천원이라는 역사를 썼습니다. 많이, 여러분들 지금 한국 증시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세요? 대한민국은 지금 코로나로 국제적인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아마 이번 계기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은 높아진 위상만큼 그동안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많이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코로나는 분명히 잡힐 거고요. 그동안 미국과 한국과 글로벌 국가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은 그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유동성 장세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 버는 장세라고 말씀드렸고, 단타 쳐서는 돈 못 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주도주는 한번 대시세를 만들기 시작하면 시세는 절대 단기 시세로 끝나지 않는다. 이걸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또 얘네들은 코스피 종목이니까 좀 그렇다고 쳐요. 여러분들 과거 99년 닷컴 장세 때 한국 증시 어땠습니까? 코스닥 지수 보세요. 딱 1년 2년 동안 대폭등이 났죠. 여러분들, 제가 단언컨대 이번 코스닥 장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스닥 장세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3년 4년 그렇게 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 아무리 길어봐야 내년, 그리고 확률적으로 올해까지 한번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가능성은 내년까지는 좀 더 많이 보고는 있어요. 다만 올해 정도까지 한번 시세가 크게 나고 나서 이 변동적이 클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년에 한 번 더 터질 걸로 보고 있어요. 코스닥은 이제 바닥에서 탈출한 겁니다. 그죠? 이게 유동성 장세거든요, 여러분들.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고 그 새로운 사업 속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유동성이 뿌려졌고, 그 유동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성이 부각되는 종목이 시장 전면에 부상하는 그런 장세가 나온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남들은 코로나19 관련주 가지고 뭐 매매를 했을 때 저는요, 꿋꿋하게 주도주 IT 섹터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매매를 해온 겁니다. 뭡니까? 한 대표 주도주, 성장주, ETF, 대시세 전문입니다. 단기 매매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 핵심적인 주도 섹터를 가지고 승부를 거는 그런 매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일단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미국 증시를 예를 들면,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한국 증시는요, 외국인들 투자 한도가 100%예요. 여러분들 외국인들한테 주식시장이 100% 다 개방이 됐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시장 자체가 미국 증시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기간에 폭등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가랑비 옷 젖듯이, 미국 증시가 올라갈 때도 그렇잖아요. 가랑비 옷 젖듯이 야금야금 갑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나고 나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근데 여기가 없다고 쳐요. 여기가 없는 상태에서 자 보시면, 잠깐만요. 보시면 옛날로 돌아가 보자고요. 옛날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이만큼만 차트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여러분들. 그죠?
차트를 보면 맨날 이래요. 맨날 차트를 보면 맨날 너무나 많이 오른 겁니다. 맨날 많이 올라가지고 무섭대요. 맨날 많이 올라서 무섭대요. 그런데 무서운데 계속 갑니다. 맨날 무서워 추격 매수 못하는 겁니다. 맨날 무서워서 추격 매수 못해요. 그런데 계속 갑니다. 무너질 듯 하면서 또 가고 무너질 듯 하면서 오고 쫓아가면 무너질 것 같아서 팔고 계속 간단 말이에요. 네? 보시라고요. 여러분도 그 얘기 할 겁니다. 여기는 미국 증시고 한국은 틀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중에 보시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 증시하고 똑같이 간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 코스닥이 지금 여기 420, 410에서 724까지 오르니까 너무 많이 올랐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무서우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분명히 살아있고 시장이 꺾일 만한 이유가 분명히 없다. 외국인 투자가들, 기관들 단기로 물량을 털어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외국인 투자가들 그동안 꾸준하게 매집이 좀 들어왔고요.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은 다시 들어올 거고 지금 뭐 외국인들이 뭐 장을 주도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외국인들은 들어와요. 왜? 얘네들은 펀더멘탈을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펀더멘탈을 중심으로 시장이 분명 최악의 경우에서 벗어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살아있는 겁니다. 제가 무방을 요즘에 계속 하잖아요. 그죠? 저도 힘들어가지고 좀 안 하고 싶은데 너무나 중요한 이치여서 안 할 수도 없고요. 분명히 무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한 기술 한 큐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제가 분명히 사이렌을 올려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는 경계하시면 돼요. 그 전까지는 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시장은 특별하게 시장을 꺾을 만한 그런 악재는 없다. 적어도 단기 제가 보기엔 코스닥은 지금 5일 평균선 보면 안 되고요. 이 상태면 적어도 21일 평선 봐야 돼요. 코스닥은요. 아셨죠? 21일 평선 봐야 되고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죠. 지금 나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21일 평선 중심으로 추세가 살아있는 선에서는 시장이 꺾였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선에서는 분명히 짧은 숨고리를 보이고 나서 또 가는 이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장세는 어떻게 됩니까? 무수할 땡기는 아니죠? 잘 가는 요것들 무섭다고 성급하게 털지 말고 팔아도 일부만 팔고 나머지는 가져가고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팔아도 일부만 팔고 가져가지고 팔아도 분명히 일부는 남겨둬야만 시장에서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보셔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뭘 봐야 됩니까? 여러분들 뭘 봐야 돼요? 응?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뭘 봐야 돼요? 여러분들 뭘 봐야 됩니까? 뭘 봐야 돼요? 여러분들 더 중요한 거는 종목 봐야죠. 종목 종목 봐야죠. 네, 어서 오시고요. 잘 오셨습니다. 자, 여기서 봐야 될 건 이제 종목이에요.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잘 갔던 반도체 장비주들이 가다가 쉬어가는 모습이고 그리고 2차 전지도 가다가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 이런 가운데 자 5G가 장중에 갔다가 밀리긴 했지만 얘도 지금 강밥 정도 나왔는데 얘들도 아직은 특별하게 움직이는 건 없어요. 그죠? 이러다 보니까 주도주 했던 주도주들이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는 상태에서 거래소 시장에서 조선주가 움직이고 말씀드렸듯이 히토리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니까 이제 눈이 이쪽으로 돌아갑니다. 히토리 관련주는 진짜 너무 심해요. 네,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진행될 때도 주가가 투기적으로 움직이긴 했지만 이거 변동성 엄청 크잖아요. 그때도 별로 시세가 안 났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땡긴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이거는 일부 종목에 대해서 일부 세력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걔네들이 그냥 핑계대고 땡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이 상태에서 미중 간의 무역 이제 전쟁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미중 간에 뭐 지금 충돌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중국이 히토리를 가지고 만약에 무기화한다.
전쟁 나는 겁니다. 중국은요, 지금 미국 못 이겨요, 여러분들. 못 이깁니다. 증권시장을 보세요, 증권시장을. 증권시장을. 못 움직여요. 못 이겨요, 여러분들. 중국 주식 못 가잖아. 응? 정말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하는, 트럼프가 하는 거 보면 아주 얄미워 죽겠죠? 근데 뭐 중국 지들도 잘한 거 없잖아요. 지들도 뭐 조금 경제 좀 살았다고 그래, 살았다 그래가지고 맞아. 다른 나라들 조금만 하면 뭐, 그냥, 협박하고 그지랄하잖아요. 그죠? 정보 유출, 기술 유출해가고. 네.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쌤통이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쌤통인데.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미중 간의 무역 협상, 그러니까 무역 전쟁 가능성은 일단 높지는 않은 상태에서 충돌이라고 하는 부분들, 막연한 공포감에서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그죠? 어떻게 됩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만 이런 종목군들은 반드시 이제 주가가 꺾이게 되고 꺾이는 구간에서 누가 붙어요? 이거는 거의 백발백중 개인 투자가들만 꼭지에서 잡힙니다. 그죠? 꼭지에서 정확하게 꺾일 거예요. 그럼 거기서 누가 잡히는 겁니까? 개인 투자들만 잡히는 거야. 건들지 마세요. 시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막 종목이 올라갑니다. 조선주들도 올라가고 막 그러니까. 근데 눈이 이쪽으로 돌아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은 또 분명히 말씀 펀더멘털이 없는 상태에서 많이 빠진 상태에 올라가기 때문에 갖다 꺾입니다. 여기서 물려버려. 그러면 얘네들 조정받으면 어떻게 주도주가 다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식시장을 얘기할 때 1800개 종목을 다 보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다 보지 마세요. 다 매매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기관 외국인들도요, 그렇게 많은 자금 운영하면서도 그 많은 종목들 다 매매 못해요. 움직이는 종목마다 다 움직여가지고 대응하려고.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은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가장 강하고, 그죠? 가장 확실한 주도주, 내지는 여러분들이 정말 저 섹터는 괜찮다, 될 거다라고 확신하는 그 섹터 한두 개, 그 주도 섹터만 집중하는 게 제일 나아요. 맨날 올라간다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 종목 갔다 저 종목 갔다 이렇게 돈 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주도 섹터만을 가지고,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아무리 여러분들이 맨날 치고받는 매매라더라도 5개월 6개월 1년 뒤에 보면 증권에서만 배불러 있고 여러분들 계좌는 분명히 마이너스가 나입니다.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본전치기 매매를 많이 하더라도 결국엔 여러분들 계좌는 마이너스가 돼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주도주와 이 대장주를 가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만하게 점진적인 반등에 대비를 하고, 그 반등에 충분히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는 게 결국엔 몇 개월 후에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등 후에 눌림 주고 반등이 나온 요 구간에서 주도주를 공략을 해라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 매수하고 나서 좀 옆으로 기어가면 좀 어때요? 매수하고 나서 조금 좀 눌림 좀 주면 어떻습니까? 결국엔 터질 건데. 뭡니까? 여러분들은 또 그 주도주를 공략을 해라라는 얘기를 오늘도 변함없이 또 징글징글하게 여러분들의 귀 닦지 않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종목만 매매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종목들이 이제 안 보여도 되죠? 네? 그런 종목들만 다 매매하잖아요. 응? 자, 어제 우리 하나마이크론 차익 실현한 거 말씀드렸고, 오늘 두 종목 차익 실현했습니다. 우리 두 종목 차익 실현했고, 어제 하나마이크론 일단 후발 반도체 장비주죠? 예, 98만원. 98만원이면 한 대표 VIP 방송이 88만원이죠? 거기다 플러스 7을 드리죠? 그냥 한 종목만 팔아도 요즘 같은 장에서는 VIP 회비가 좀 너무
싸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제 느낌으로는. 나오는 수익률을 보시면 그렇잖아요. 한 종목만 팔아도 98만원이고 제 회비는 88만원이라고 플러스 7일을 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주도 섹터 대장주 중장기 주도주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1800만원 700만원 두 달 만에. 그죠? 이 5월달에요. 5월달은 여기 회원님들 다 계세요. 5월달은 딱 한 종목 정도 DR텍 차익 실현했습니다. 요거 다시 매수 포인트 잡으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쉽지가 않아요. 하나 나갔죠? 4월달도 하나 나갔습니다. 나간 건 나간 겁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손절할 만한 종목이 있으면 아예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이 잘못됐고 제가 판단이 잘못됐거나 돌발 악재가 나오게 되면 손절해야 돼요. 저 손절합니다. 하지만 손절 안 할 종목은 안 하고 결국엔 수익 냅니다. 단돈 1000원이라도 남기는 그런 매매로 갑니다. 나왔죠 여러분들? 그죠? 오늘도 두 종목 차익 실현했고 테크인, 에로트베키움, PSK테크, PSK 이거 매도 문자 나간 거 보고 어제 한규세 한큐 종목들을 추천 후에 최고가를 기준으로 포트를 수익률을 정리해 봤는데요. 자, 드디어 100% 넘어가는 종목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죠? PSK는 여전히 78%, 그리고 테크인 87%. 종목들 수익률 보세요. 수익률 보시라고. 수익률을 보세요. 종목들. 제가 한규세 한큐에서 종목들 물론 아직도 덜 간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얘기하는 종목들은 애지간한 종목은 시간차는 있습니다만 거의 90% 이상은 다 가요. 심지어 코로나 관련주들도 추천드리자마자 바로 상한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심지어 추천드렸던 코로나 관련주 시젠도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종목들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무슨 테마주 합니까? 아니잖아요. 급격하게 매매를 하지 않아도 되는 가장 펀더멘탈에 있는 시장의 중심에 있는 IT 섹터, 반도체, 5G, 그리고 2차전지 거기서 조금 벗어나봐야 스마트폰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 뭐라 그랬습니까? 주도주는 한번 만들어지면 주도주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오늘도 장이 출렁거리니까 다른 종목들 많이 기웃하셨겠습니다만 주도주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지금 시장이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네?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뻔한 장 아니에요. 근데 뭐하러 고민을 해요, 고민을. 복잡하게 할 장이 아니다 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제가 오늘 한 큐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나갔던 정보들이 다 지금 대부분의 IT 섹터입니다. 어떻게 돼요? 조만간에 이제 결론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은 대비하셔야 되고요. 결론은 반도체 장비주들 이미 오른 종목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은데 분명하지만 이번 눌림 조정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은 반도체 장비주들을 보셔야 됩니다. 워낙에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방송에서 나갔던 종목들 중간중간에 제가 언급하는 종목들 일단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은 대응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더 강해요, 나중에는. 그런데 이런 종목을 여러분 대응하기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반도체 장비주들은 분명히 다시 살아있기 때문에 그 반등 포인트를 잡으려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삼성 SDI를 마셨듯이 이미 고점 돌파에 따른 숨고리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사상 최고가입니다. 여러분 삼성 SDI가 사상 최고가예요, 여러분들. 그죠? 사상 최고가입니다. 어떻게 돼요? 이제 매물 없어요. 제가 또 한번 단언컨대 사상 최고점 돌파 후에 여기서 이제 기간주 중에 좀 나올 겁니다. 기간주 나올 거예요. 갔다가 이렇게 조정 나올 겁니다. 그 반등 포인트 잡아야 되겠죠? 얘는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이건 반드시 다시 잡을 겁니다 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오늘 이거 우리 그냥 차익 실현했거든요. 아침 초장에 좀 쉬어갈 것 같아서 차익 실현했고요. 이거 반드시 다시 잡을 거예요. 왜? 2차전지 시장은 그만큼 성장이 큽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시장보다도 훨씬 더 커요. 응? 나중에 한큐에서 한큐를 통해서도 타이밍이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큐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일부만 정리하시고 직전 고점이 살아있는 선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가져가라. 조급하면 돈 못 버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 ST 뿐만 아니라 다른 2차전지 관련들도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가운데 이제 반도체와 2차전지가 가다 쉬었기 때문에 이제는 5G로 순환 반등이 돌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가능성을 열어놨는데 일단 예상대로 반등은 나왔는데 뻗어나가지 못했죠. 뻗어나가는 시대가 언제쯤 나올지 그건 봐야 되겠죠. 모멘텀 미국과 중국과 대한민국 내지는 글로벌 국가들이 얼마만큼 공격적인 5 투자를 이루느냐가 반등 모멘텀이 될 거로 보고 있고 그 모멘텀은 부지불식간에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는 순간에 올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5G는 여전히 IT 섹터 내에서도 순환 반등에 대비를 해야 된다 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내용들, 자, 충분히 이해되신 분들, 자, 7번 한번 주세요. 7번. 7번. 오늘 오셨던 우리 신규회원님들은 분명히 그 주도 섹터를 중심으로 조금씩 매집이 진행이 됐고요. 일단은 급등한 종목들이 부담이 되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분명히 안전한 종목 중심으로 길목을 잡는 전략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거듭 얘기합니다만 반도체 장비 시장도 좋습니다만 5 시장은 반도체 시장보다도 그 시장 규모가 크고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딜레이가 되면서 5G 관련해서 반등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투자는 거의 임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아직은 진행 중이지만 서방국가 미국을 중심으로 분명히 경제 재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를 빨리 살리려면 단순하게 돈만 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 돈 푸른 자금 가지고 경기를 재가동을 시켜야 경기가 회복이 되거든요. 그 선두에는 바로 이 IT 산업, 미래 성장 산업이 있는 겁니다. 그 산업을 키워야 고용시장이 살고 경제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이제는 예전에 그 중장대 산업들, 철강이니 화학이니 이런 산업 가지고 앞으로 나라 경제를 이끌기는 어려워요. 그런 미래 성장 산업이 앞으로 장세를 계속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그런 걸 보시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당장 내일 당장의 시세를 보지 말고 오늘 당장 내일 당장의 시세를 보지 말고 DB하이텍을 보시면서 내지는 삼성 SDI를 보면서 얘네들이 왜 이렇게 많이 가고 있는지 왜 신고가를 기록했는지를 분명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미래 성장 산업의 선봉장 역할하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얘네들이 앞으로도 더 큽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포스코가 앞으로 더 성장을 하겠습니까? 삼성 SDI가 더 성장을 하겠습니까? 삼척동자도 다 하는 겁니다. 주식은 꿈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꿈이 있는 주식을 쓸어 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있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매집 전략을 단행을 해라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오늘도 헷갈릴 겁니다.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내 종목들은 더럽게 안 움직일 것 같고 주도주로 옮겨가려고 생각했는데 또 주도주로 조정이 나와. 조정 나올 때 들어가야지 또 올라갈 때 쫓아갑니까? 과감하게 움직이시라고 그랬죠. 현금 있는 분들은 더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시기 바라고, 그리고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분들은 정말 고민 많이 해서 과감하게 안 되는 종목들 팔아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되는 쪽으로 움직여야 여러분들이 이겨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도 계좌 안 불어납니다. 안 되는 종목들은 과감하게
되게끔 옮기시고, 되는 종목, 될 수 있는 종목을 가져가되 안 되는 종목들은 과감하게 움직이고, 현금 있는 분들은 고민하지 말고 지금 시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라 라는 게 제 얘기니까 그 내용 아시고요.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자신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되셨으면 1번 한번 쳐보세요. 1번. 하나마이크로는 우리가 단기 차익 실현하고 나왔습니다. 어제. 예, 단기 차익 실현하고 나왔어요. 예, 길게 보시면 괜찮아요. 됐죠, 여러분들? 예. VIP에 대해서는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오신 회원님들 때문이라도 잠깐만 안내를 좀 드리면요. 일단 mbngold.com 이쪽을 중심으로 오시면 됩니다. mbngold.com에서 무료 회원 좀 가입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유료 가입을 하시게 되면 1588-0648 요구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여러분들. 전화가 항상 요즘 많이들 오시기 때문에 통화가 잘 안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오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대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문자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VIP 방송에서 종목들 매매하면서 바로 문자로까지 방송이 나가니까 방송에 굳이 안 오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 방에는 거의 3분의 2가 안 들어오세요. 회원님들이 3분의 2가 안 들어옵니다. 다 이제 직장인이고 그러신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분들 모두 문자 대응이 가능하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문자 대응합니까? 충분히 문자만 가지고도 대응합니다. 대응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 보시고요. 단기 매매 전체 자금의 10에서 20-30%, 중장기는 그러나 50에서 7-80%로 갑니다. 저는 단타 매매는 분명히 합니다만 단기가 주가 아니라 그랬죠. 지금 장은 주도주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저는 대박이 나면은 뭐라 그랬죠? 1년도 가져간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오셔야 돼요. 단타를 치는 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좀 중장기적으로 좋은 주식 가지고 대시세를 만들어낸다는 걸 아시고 중기로 보실 분들은 오시면 돼요. 현금 있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주식 가지고 있는 분들은 들고 오세요. 여러분들 주식 못 팔아요. 제가 오늘도 신규님들 지금 계속 그 종목들 봐드리고 있는데요. 카페에다 지금 종목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오늘도 가서 좀 시간 날 때마다 진단 좀 드려야 돼요. 그래서 안 되는 종목들 못 팔아요, 여러분들. 못 팝니다. 그래서 예, 올레드님 잘하셨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어서 오시고요. 예. 안 되는 종목들은 제가 오늘도 종목들 봅니다만 제가 봐도 여러분들이 못 팔아요. 예, 차트가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지금 장세는 시장이 막 살잖아요. 그러니까 대장주, 주도주는 막 가잖아요. 근데 후발주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가요. 이렇게 있거나 내지는 갔다가 옆으로 기어갑니다. 이 차트가 여기서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팔아요. 팔고 나면 날아갈 거거든요. 그래서 오시라는 겁니다. 못 팔아요, 여러분들이. 오시면 제가 안 되는 정도 과감하게 정리하라고 할 거니까 과감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장인분들, 주식초보분들, 어르신분들 혼자는 하지 마셔라 라는 얘기 해드렸습니다. 이건 경고입니다. 진짜로 혼자 하실 거면 하지 마세요. 먹었다 다 뱉어내고 또 먹지도 못하고 바로 깡통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로 농담 아닙니다. 제가 너무나 많이 봤어요. 하실 거면 제 방에 안 오셔도 좋아요. 전문가들 선택하셔서 하십시오. 그리고 그러나 포기하기는 너무 아까운 장세. 종목들 보시더라도 종목들 수익률 보시더라도 포기하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제가 지금 종목이 삼성전자가 여기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삼성전자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한국중공업이 있습니까? 포스코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중소형주들 아닙니까? 우리나라 대표적인 IT 종목들 아닙니까? 이런 종목이 대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장 놓치기 너무 아깝잖아요. 여러분들 판단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제 시작하는 그런 장세니까 그것만 하시고 내일도 조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저가 매수를 분명히 고려하셔야 되고 우리도 회원님들 주식으로 매집을 단행할 겁니다. 다만 조심스럽게 갈 겁니다. 오늘 한교세 한께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지는 구간이에요. 변동성이 좀 커지는 구간입니다.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종목들 움직일 때 막 급격하게 추격 매수하거나 하지 마세요.
제가 철강, 화학 등 반등에서 매도하고 나서 IT라든가 2000지로 이동해라라는 얘기 해드리고 있죠. 해드리고 있고, 또 철강 유로도 올라올 때 정리하고 옮기라고 그랬고요. KMW 같은 종목군들, KMW 같은 20페타시 오는 종목, KMW 같은 종목군들 중간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태니까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봐라 얘기해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제가 드린 대로 여러분들은 움직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건 뭡니까? 네? 자, 본격 상승 2차 랠리다. 2차 랠리 신호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뭡니까? 내란수는 뭡니까? 주도주는 쉽게 안 바뀐다. 아시겠죠? 그것만 하시고 이번 조정장대 주도주에 대한 매집의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드린 말씀 다 드렸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자신감 있게 아랫배 힘 꽉 주고 남들보다는 조금 더 앞선 그런 매매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고생들 많이 하셨고, 자, 오늘 방송은 자, 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고, 큰 장세 갈 길 멉니다. 단기로 보시면 주식 하루살이처럼 매매하시는 거 아니라 했습니다. 단기로 보면 힘들지만 멀리 보면 큰 시세가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중장기 대시세를 노려라. 지금이 타이밍이다.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시고, 여러분들 자, 다음 방송도 뵙겠습니다. 회원님들은 내일 뵙겠습니다. 그리고 신규회원들은 내일 종목들 매집 진행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미 기존의 회원님들은 잘 대응하셨고, 신규회원들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초반만 저를 잘 따라오시면 돼요. 모르면 그냥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편한 밤 되시고, 자, 회원님들은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